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한번 해야죠. 자, 오늘 배워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도 하고요. 차량 경량화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았었던 종목이죠. 요즘에는 주가가 썩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자동차 부품 또 차량 경량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한번 크게 올랐었던 그런 주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 기업은 뭐 자동차 부품이었다, 뭐 업황이 좋았다, 아니면 뭐 그 시절에 뭔가가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매수한 이후에 손실이 났어요. 자, 우리가 늘 선호하는 그런 매매 기법의 요소들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잘 나왔거든요. 그런 자리가 잘 나와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죠. 물론 시장에 어떤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장의 영향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제법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자, 보통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시장도 그지 같고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도 믿고 사는데 그지 같아 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적인 내용들 나쁘지 않아요. 실적 나쁘지 않아요. 뭐 전망치도 나쁘지 않아요.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업황적인 어떤 재료, 이슈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상황을 좀 봤더니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죠. 네. 억울하게 빠졌어? 그럼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려줘야죠. 왜? 이 억울함을 해소할 때까지.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고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추가 매수 더해가지고 막 그냥 물타기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물타기는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사놓고 물려? 그럼 일단 기다려.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았을 때 매수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돌았을 때 또 한 번 잡아주고 이렇게 분할매수 접근하면서 평단가를 아래쪽으로 낮춰서 맞추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믿음, 신뢰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락했던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해주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봤었던, 많이 보고 또 팔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 매매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어떤 식으로 매매했고 어디서 매수했는데 물렸는지 왜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들. 자, 포지션은 좋았어요. 자리도 좋았고 진입 자리도 좋았는데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차트 보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1년도 6월의 차트 모양인데요. 너무 좋죠? 자, 횡보를 통해서 저점 포지션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역배열을 뚫고 넘어가면서 자, 살짝 올라서는 모습, 아래쪽 지지도 탄탄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매수를 좀 합니다. 아래쪽 지지 포인트도 괜찮고요. 자, 아래쪽에서부터 추세도 쭉 올라오면서 이 정도면은 3,500원 지지선 아닙니까? 매수 바로 합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6월달 시점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500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데 21년도 6월이면은 뭔가 싸하죠. 네. 거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고점권에서 많이들 물려있던 자리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시점인데 증시가 이때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시점에서 괜찮은 주식도 시장이 나쁜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이후에 많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추적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포지션은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시점에서는 한 11월,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네. 지수는 좀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아래쪽 지지선, 3,000원대 지지선을 잘 유지해줬고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이제 6월 달에 매수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 떨어질 때, 여기 뭐 9월 달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 달, 뭐 이런 시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6월 달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주가 떨어져. 그러면 매수하지 않아요. 언제 매수하느냐? 주가 떨어지고 나서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대에서 지지가 된다면, 여기 구간에서 저점 지지를 보신다라면 여기 2021년도 초에 올라오기 직전에 포인트가 그 지지점이 되죠. 그래서 3,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간 게 6월달 네 매수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네 상황 보고 있다가 지지점 받고 다시 올라가네. 오케이, 그럼 매수 한 번 더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이 됐을 때는 이평선 모아놓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500원 정도 시점에 평단가를 네,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뭐냐?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량을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장 아시죠? 2022년도부터 주가가 네, 밑이 떨어지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데드크로스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매도를 치는 게 맞아요. 매도를 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자, 물가가 올라가도 금방 진정이 될 것이다. 근데 진정이 안 됐어. 금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올라가서 조금 이제 위협감을 좀 주겠지만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막 울트라 스텝, 빅 스텝 막 나와버렸어. 자, 예상치가 전부 다 깨져버리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즉 약간의 비상식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가 전체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2021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들 물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나도 물렸다 이거지. 나도 물렸는데, 자, 저점권이라고 생각했었던 종목이 물렸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지지선이나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일단은 주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역배열이 되니까 느낌이 좀 싸하죠.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저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위쪽에서 물렸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뭘 찾아야 된다고? 저점.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어디서 지지가 될 것인가? 자, 지금 6월 달에 매수한 포인트는 아래쪽 저점 지지가 이제 상승하기 이전의 시점, 즉 정배열 돌파 이후에 급등하고 진행됐었던 그 포인트 있죠? 거기가 지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가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 주가 더 떨어졌단 말이야.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지지선이 무너졌어.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자, 추세를 크게 보면 뭐 옛날 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저점 지지가 잡힌 곳이 어디냐? 매물대가 모여 있다. 저점 지지가 만들어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추세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이때는 하락 추세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은 어디냐? 자, 이 가격대를 보면 이 가격대가 2,200원에서 네, 2,300원 정도, 그 사이 구간이 이제 최종적인 지지선입니다. 즉 여기가 깨지면 나는 매도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이 저점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요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귀엽죠? 뭐가 귀여우냐?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내려가는 종목들은요,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 3,000 뭐 한 500원대에서 한 2,000, 네, 2,300원 정도까지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는 시장 낙폭에 비해서 해볼만 하거든요. 보통은 7, 80%씩 막 떨어진 종목들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해볼만 하죠. 특히 이 종목은 중소기업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였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멈춥니다. 매수를 멈추고 매수를 하지 않죠. 저점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022년도 7월 달에 내가 생각한 저점이 나왔죠. 내가 생각한 저점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저점 지지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찔러봅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해서 7월 달에 매수가 한번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쭉 진행이 되는데, 돌파가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내려오죠. 그 저점 라인대를 또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추세가 이렇게, 네, 장기 평선이 위쪽에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7월달, 8월달까지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꺾이고 내려가게 되면은 요거는 저점 지지가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전환이 되면서 계속 끌려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일단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 추세가 완전히 바뀔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포지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계속, 네, 바보같이 까불고 있다가, 자, 여기 바뀌었네요. 그죠? 2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면 3월달에 이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자, 추세를 보세요. 요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여기 결과적으로 2,7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추세가 다시 바뀌는 전환의 포인트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매수 포인트를 23년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1월 달에도 매수를 한번 들어갔고요. 네.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저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자 23년도 1월달 매수 한번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 이제는 우리가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는 23년도 여기 2월 3월달에 나오고 여기 3월달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합시다. 우린 비중이 이제 많으니까 그냥 홀딩합시다. 여러분들 평단가는 지금 현재 3,000원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뭐 등등의 이런 부분들. 자, 여기 나오면서 걔가 계속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네, 조지아 공장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6,000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000원까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차익 매도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0%는 이미 5월 달에 넘어갔어요. 5월 달에 100%가 넘어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게 5월 15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죠? 5월 15일이면 거의 고점이에요. 요 라인대가 이제 고점 라인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 넘는 수익이 나타나서 이제 차익을 챙겨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렇게나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 수익을 다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100%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다 빠져나오느냐예요. 자, 21년도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21년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훅 떨어졌다가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종목들을 따지고 보면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그 위로 올라간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물려도 괜찮아. 주식 투자자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네.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다. 다 물릴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이 다 빠지니까. 근데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놈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업황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또 추세가 지켜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다시 돌파시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만 잘 조절해주면 되는 얘기죠. 물렸어? 괜찮아. 저점 지지가 확인되면서 올라갈 때 다시 사주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들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평단가는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0원 아래쪽 매수 포인트 공략을 통해서 100% 이상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라인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부분이죠. 자, 비중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겠죠? 내려가는 동안에는 계속 매수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 저점 통과하고 반등이 나갈 때마다 매수를 진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나가게 되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물린 종목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봤어요. 나쁜 종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나도 고점에서 같이 들어가서, 고점이라 볼 수는 없겠죠? 저점에서 샀지만, 끌려 내려가니까 다 같이 하락을 해가지고 나도 손해를 보고 있어.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에라이 들어온 주식 손절매도 해야 되겠다.
다른 주식 갈아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왕창 질러버리게 되면 이 하락을 견딜 수가 없죠. 분할 접근으로 하시면서 저점이 어디인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돌아서는 위치까지 충분히 기다려서 매매 대응을 또 해주고 평단가 낮춰주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물린 것을 23년도에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100% 수익률로 2배 넘게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매수를 또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업황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 같이 남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도 잘 탈출시킬 수 있고 21년도에 그래서 탈출시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21년도에 왕창 물렸던 종목들 또는 왕창 물렸던 계좌들 이런 방법으로 다 탈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가 어느 시점까지 지지가 될 것인지 이게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 전환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 백날 뭐 여기 보세요. 여기 고점에 물려도 여기 사면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이야기 또 매매의 어떤 실전 사례들을 다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뭐 써먹지 않는 그런 강의들은 하지 않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매매 응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점을 확인하고 흐름이 돌아서는 거 그런 자리들만 잘 파악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진산업을 통해서 내가 괜찮게 생각한 주식을 물렸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상적인 그런 대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또 올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니까 어때요? 매매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괜찮았는가? 그 다음에 기업이 나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억울하게 빠졌는가? 이 억울하게 빠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기업이 괜찮고요. 진입 자리가 괜찮았다라면 그런 상황에선 보통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올라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럼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주식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계좌에도 이렇게 억울한 주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빠진 종목들 나는 분명히 좋은 자리에 샀는데 좋은 기업인데 그리고 앞으로 업황도 좋다는데 근데 떨어졌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조건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면 주가가 떨어진 것은 억울한 겁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돌아서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업황도 좋고요. 뭐 억울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산 거야. 이런 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기업 내용도 좋고 업황도 좋고 전망치도 좋고 이슈도 좋고 다 그런데 내가 높은 데서 샀어.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과대한 어떤 선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하는 자리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 기법은 이 정도로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